여러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요 3가지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대 민주주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현대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세에는 민주주의가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중심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중세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대의 민주주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대의 민주주의는 고대라고 하는 시대 전체에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고대의 민주주의는 딱 하나, 고대 그리스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민주주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대의 민주주의는 근대라는 역사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모든 정치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에 존재했었던 시민혁명이 민주주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대의 민주주의는 시민혁명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민혁명만을 의미하는 거고 현대의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모든 민주주의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선거권 확립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참정권 운동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죠. 고대 민주주의다. 고대의 민주주의다. 그러면 고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리스 아테네만 얘기하는 거고 근대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시민혁명만 얘기하는 거고 현대도 딱 보통선거권 확립운동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의 민주주의는 고대의 민주주의 또 볼게요. 고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형태. 그 다음에 근대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사회구성 원리의 민주주의, 사회구성 원리 혹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자, 현대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고대 민주주의는 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현재 정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현됐기 때문이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생활 원리가 발현됐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대 그리스는 단 하나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냥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대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만 민주주의인 것뿐만 아니라 이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포함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다. 요 세 가지는. 그러면 근대는 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현대는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하면 정치 형태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민주주의 이념도 갖고 있어야 되고 생활 원리로서의 적용도 돼야 되는 거예요. 현대는. 근데 고대는 요것만, 근대는 요것까지만, 현대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 9절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회라는 게 있어요. 민회. 자, 요 민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민회를 통해서 의사결정,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의사결정기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민회는. 자, 이 민회에는 자, 성인 남자 시민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누구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남자니까 여성 안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예 안 돼요. 자, 여성 안 되고, 외국인 안 되고, 노예 안 되고. 그러면 여성 빼고, 외국인 빼고, 노예 빼고, 남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였다는 거야?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지 않고, 국토가 좁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여기서 민회는 일단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당시 사람들이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은 얼굴 잘생기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인기 있었던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 최고로 쳐주는 학문도 웅변술. 그래서 소크라테스 막 이런 사람들이 최고 인기를 끌었던 거야. 말을 잘하니까. 막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번 안건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쭉 사람들 거기 몰려다니고 야,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됐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맨날 부인한테 혼나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민회에 의해서 했었고 또 민회에서 의결 기관인데 어떤 식으로 의결을 했냐? 만장일치제로 의결을 했습니다. 만장일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여서 만장일치 될 때까지 토론한 거야. 막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손 들고 얘기하고 자 그렇게 민회를 운영했는데 이 민회에 안건을 올리는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평의회라고 해요. 평의회라고 하고 민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소도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평의회, 행정관, 재판소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뽑았냐? 이것도 시험 문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뽑았냐면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서 뽑았습니다.